네, 8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2주 차트예요. 2주 차트인데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땡큐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땡큐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어떡하냐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고 해리스가 등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당선돼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트럼프처럼 정말 전폭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 저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뭐 해리스가 되더라도 최악은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정책이라는 게 정말 개 그지 같았기 때문에 해리스는 지금 트럼프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암호화폐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정책 스탠스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대놓고 튀어나와서 암호화폐를 지지합니다라는 말은 못하겠죠. 못할 거고 뭔가 지금 떡밥을 까는 작업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탁 회의도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 불러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진행한 뒤에 이제 뭐 러닝메이트까지 확정을 했겠다. 뭔가 정책 입장이 곧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수위가 트럼프 정도 수준은 아닐 거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되든 미국 대선 국면은 암호화폐 시장엔 호재였어요. 정책 전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게 차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뭐 오바마가 돼도 비트코인은 랠리, 트럼프가 돼도 랠리, 바이든이 돼도 랠리, 이번에도 그럼 누가 돼도 랠리,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됐을 때가 훨씬 더 전폭적일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거의 비트코인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을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업계에서도 갖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의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된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 개념 정도로 이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선 이후에는 비트코인은 급등 랠리를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누가 되든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이 선수 교체가 됐기 때문에 해리스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러닝메이트가 지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이 됐고 곧장 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습니다. 한 3명인가 인터뷰하고 나서 이 양반으로 지명을 했더라고요. 암호화폐 입장을 이 양반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암호화폐 키오스크 규제 법안을 추진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 이때 핵심은 키오스크에서 데일리 하루 인출 금액을 $1,000 이하로 제한하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다시 말해서 굉장히 민주당적인 그런 관점을 가졌던 인물. 하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변할 수밖에 없겠죠.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가진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제시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서에이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업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계는 트럼프에 많은 돈을 기부했지만 사실 전통 금융기관의 기부액을 넘어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가 때려 놓은 그런 기부금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그래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나 해리스 행정부나 모두 화폐를 찍어내겠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쨌든 돈이 찍어낸다라는 것은
확실을 해서 돈을 찍어낸다라는 것은 확실해서 암호화폐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규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갠슬러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갠슬러를 해고한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규제 환경 자체, 규제에 대한 어떤 스탠스 자체도 전환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면 거의 전폭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거고,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면 트럼프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나름 의미 있는 진화 정도의 어떤 전환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당선되는 날 갠슬러 해고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 아마도 게리 갠슬러가 제정신이 조금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다시금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크 큐반이 지금 해리스 지지를 선언을 했잖아요. 이 크립토 애드보케이스 포 해리스라는 민주당 지지단체를 마크 큐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암호화폐 정책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가상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리스는 미국을 디지털 자산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리콘밸리 에서 투자자로서 네임드의 인물들이 해리스 진영과 트럼프 진영을 각각 지지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와중에 이제 머스크도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려나 봅니다. 이건 트럼프가 이 트루스 소셜 통해서 직접 공개를 한 건데, 다음 주 월요일에 메이저 인터뷰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런 멘트를 직접 올렸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후에 첫 지원 사격에 해당되는 건데, 일단 메이저 인터뷰라고 했으니까 올드 미디어 중에서 CNBC나 CNN 요 정도, 아니면 폭스 비즈니스 요 정도 어떤 브랜딩이 있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 정도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머스크가 어떤 멘트를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확고하게 날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여기서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시장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 참 이 집안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가벼운가 모르겠어요. 에릭 트럼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크립토와 디파이의 사랑에 빠졌다. 곧 큰 소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어쩜 이렇게 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한없이 깃털같이 가벼운가 모르겠어요. 어떤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의 개념과는 약간 조금 다르죠. 차별화가 돼 있죠.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물질주의적이고, 아무튼 저는 좀 약간 이 집안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고, 공감 능력은 또 왜 이렇게 떨어져,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트럼프의 찬양까지 나서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애정이 아니고 크립토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트 전체 시총 차트예요. 월드 오브 차트 12시간 차트인데, 하강 확장 수혜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상단 저항 리테스트가 가능한데, 진짜 강세는 이 저항 돌파 이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진짜 강세 돌파,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게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알트 전체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강세는 돌파 이후에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대선 결과까지도 흥미진진하게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더리움이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 상황이 훈훈해요. 8월 6일 기준으로 현지 시간으로 순유입 9,98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3,970만 달러가 순유출됐고 블랙록에서 1억 1천만 달러 이상이 순유입, 피델리티가 2,250만 달러 순유입, 나머지는 또이또이. 재밌는 건 역시나 블랙록이죠. 순유입이 1억 1천만 달러 정도 기록을 했고 출시 이후 세 번째로 큰 순유입 규모. 네이트 제라스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5일에도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천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출시 2주 만에 총 순유입액이 9억 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거는 그레이스케일 순유출액이 이렇게 조금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순유입액이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출액보다 전체 순유입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드디어 때가 오는 것인가? 우리는 한 8월 중순 정도부터 의미 있는 이더리움 현물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미 이더리움이 좀 반등을 하고 있죠.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블랙록과 나스닥이 이번에 SEC에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최종 결정 데드라인이 2025년 4월 9일이래요. 이건 대선 결과에 따라서 훨씬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옵션 추가의 경우에는 SEC뿐만 아니라 이 CFTC 그리고 통화감독청의 승인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저는 이거는 금방 오히려 4월 9일 이전 훨씬 빨리 오케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기운들을 받아서 이더리움이 어렵게 확 하고 꼬라박았다가 긍정적인 반등 모멘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쉽죠. 7월 중순만 하더라도 3,500달러에 자리하고 있던 게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긍정적인 이거 이제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이번에 증시 급락과 맞물려서 폭락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 동시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안정화되는 추세 여러 가지가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앞뒤깎이가 맞물려 있어서 이더리움이 조금 이런 흐름이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움직여줘야지 알트 순환매 양상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좀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2017년도와 지금 사이클이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게 2017년에서 21년 사이클이고 선명한 게 지금 이번 사이클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주간 차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니까 노이즈는 무시해. 그냥 시장의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진짜. 이번 사이클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내년 한 중반 후반까지 왔을 때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XRP 홀더분들이라면 누구나 자고 일어났더니 뭐 이런 상황을 꿈꾸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XRP 120달러 자고 일어났더니 빵. 그만큼 이제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글로벌하게 모든 XRP 홀더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뭐 120달러라기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12달러나 20달러까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땅 돼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데 뭐 XRP 120달러 극단적인 어떤 기대감이 요즘에 좀 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SAC의 비공개 미팅이 현지 시간으로 8월 8일 오후 2시로 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함께 이렇게 또 시장에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XRP가 0.5달러 위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캡틴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의 대규모 돌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최근 시장의 충격으로 아무것도 바뀐 건 없다. 지금 이제 막 의미 있는 대칭 상가 패턴 얼마나 진짜 몇 년짜리입니까 이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빵 하고 올라서서 이번에 다시 저항을 맞았지만 갈 거다
0.65달러 위에만 잘 올라서 준다라면 갈 거다. 단기 1.5달러 그리고 나서 전고 돌파 가능할 거다 라는 점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너무 예쁘다라는 게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빠질 뻔했지만 다시 밀어 올린다라는 거, 이런 흐름, 이런 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대감을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닥터 매직은 XRP BTC 차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XRP 강세 주목할 만하고 이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 XRP의 펌프는 격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했을 때 XRP BTC 차트에서 XRP가 지금 더 의미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격한 XRP의 흐름이 나와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봉막스 보수적인 관점에서 15에서 18달러 2100% 이상 상승할 수 있지만 100달러 이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 넬슨 만델라는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네, 이런 상황. 되게 진짜 XRP는 흥미진진해요. 소송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진짜 한번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소송 결과가 밋밋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결과에 따라서 뭐 10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한 20, 30달러까지만 가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0.5달러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과거에 이랬던 거 한 번만 조금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흐름이 되게 좋죠. 지금 알트 전체 반등을 솔라나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표현일 것 같은데, 2시간 차트에서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고 브레이크아웃까지 나와서 리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 잘 넥라인 리테스트를 성공하면 갈 거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200달러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함께 알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 잘 가야 된다라고 좀 전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 돌아올 거라서 솔라나의 흐름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 2시간 차트 순조로운 흐름 상당히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죠.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가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경제 전망이 달라지고 리스크가 인식돼서 목표 실현 가능성이 달라지면 금리 방향도 당연히 조정될 것이다. 일본 은행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리스크 에셋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번에 지금 증시 폭락을 야기했던 시발점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엔케레이 트레이드 청산, 요게 지금 시장을 다 흔들어 버렸던 건데, 지금 미국 연준이나 백악관에서 한 소리 들은 거죠, 일본 정부가. 그래서 지금 꼬리 내린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멘트를 또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주 고맙게도 기특하게도 이런 멘트를 알려줬고, 이런 재미있는 상황, 미국 재무부는 직접 대놓고 돈 풀기 하고 있다. 미국 국채 매입 프로그램 우리가 짚어봤죠. 가동되고 500억 달러 규모다. 10월 30일까지 대선 바로 직전까지 대놓고 그냥 돈 풀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9월부터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100% 수준이라는 거. 상당히 이번에 악재가 한번 시장에 크게,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덮쳤지만 기대해 볼 만한 반등 포인트들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